안녕하세요.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 북적북적입니다. 자, 북적북적. 오늘 첫 시간 다룰 책이 패스트란 책인데, 자, 패스트가 어떤 책인지 우리 현주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페스트는 프랑스 옛날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이제 오랑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도시에서 갑자기 사라진 줄 알았던 질병인 유행병인 페스트가 딱 창궐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중세 이후로 사라졌던 패스트 때문에 중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거기에 다시 돌아오면서 생겨난 이야기들이 담겨 있군요. 그러면 이 패스트 내용 중에 혹시 좀 인상 깊은 부분 있었던 선생님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패스트 안에 등장하는 지식인들의 역할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의료를 맡았던 리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한 해결책은 말하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눌로 신부 같은 경우도 이제 신학이 정확한 해결책은 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을 낮춰주는데 한몫을 했다는 점에서 지식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구나. 그 항상 우리도 일제시대 같은 장면들을 네. 보면 지식인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었었죠. 그리고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가 있었을 때 독일에서 지식인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 해주고 뭐 칼 슈미트 같은 사람은 그 어용 법학자가 돼 있지를 않나.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지식인들이 좀 등장하는데 좀 인상 깊은 혹시 그 지식인들이 있으면 선생님들 한 번씩 좀 의견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미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간밤에 태풍이 불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밖에 딱 나갔는데 나무들이 부러지고 이런 난장판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마트에 가서 이제 투리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는데 갑자기 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지 못했던 그런 괴물들이 나타나고 그 마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 의견이 갈리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니까 거기에 평소에 사람들이 약간 광신도라고 이렇게 섞이지 않았던 그분이 파눌로 신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처음엔 믿지 않지만 약간 불안감이 잠재워지면서 처음엔 쟤 왜 저래 하면서 그쪽으로 나중에 확 쏠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은 결국에 이제 광신도의 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거 벌이다, 이런 말을 무시하고 이거는 우리가 타개해야 되는 어떤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인간들끼리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구호대처럼 이렇게 꾸려갖고 나오거든요. 가다가 소설이랑 비슷한데요. 네, 비슷한데 여기에서는 파눌로의 신부의 어떤 네. 이제 신의 재앙이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깨지잖아요. 네. 깨지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는데 이건 역으로 어떤 삶의 부조리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에 인간이 어떤 타겟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파눌로 신부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지식인이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여기 패스트에 나오는 파눌로 신부는 좀 올바른 지식인이었던 그쵸. 거고, 이쪽에 나오는 그 광신도는 그렇지 못했던 지식인. 맞아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에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파눌로 신부랑 그 미스트 맞나요? 네네, 비스트가? 미스트. 안개. 미스트. 거기에 나오는 그 광신도 집단의 지도자랑 어떤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광신도 분은 우리가 이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피로 사죄해야 된다 그러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고 해요. 나쁜.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나쁘죠. 네네. 그러면 신부는 어떤 행동을 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진심으로 이제 뭐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있음을 알자 뭐 이런 느낌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믿는 방식의 차이네요. 종교적 그렇죠. 방식의 차이다. 네. 다른 차이가 혹시 또 있었던 것 같은 분 주시면. 저는 그 파눌로 신부가 처음에 앞부분에서는 그냥 말로써만 믿음을 주려고 하고 뭐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그 혈청 그거 실험했다가 아이 죽은 걸 보고 구호 집단에 들어와가지고 직접 이제 간호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미스트라는 그 사람의 인물은 잘 모르겠지만 이 파눌로라는 거는 다른 성직자랑 다르게 말로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행동도 직접 했었던 인물 이런 거기 때문에 진짜로 좀 바람직한 인물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패스트에 걸렸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좀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좀 믿음으로 가는 그런 올바른 신부의 모습을 사실대로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구호
광고에 들어와서 간호를 열심히 했다는 거는 종교에만 맡겨놓고 회개하면은 우리 병이 떠날 거다라는 미신 대신 어느 정도 과학의 길로 좀 들어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 믿음을 계속 유지했으면 구호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전도를 하고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구호 활동을 병행했다는 건 그거는 이 사람의 신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이 소설 읽을 때 생각을 했었던 게 그럼 파눌루 신부가 어떤 이런 재앙 상태에서 신앙?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떤 신앙이나 사람들이 믿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신부가 아니라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말뿐인 그러니까 추상적인 종교였던 거에서 네. 사람들을 대하고 의학을 믿는다는 거를 통해서 좀 그게 오히려 그럼 지금 시대에 적합한 신앙이나 믿음이 아닐까. 맞아요. 예수가 말했죠. 신을 네. 네 마음과 영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간을 그냥 신의 아들 플러스 근데 죄져서 지금은 구원을 받고 잊지 못하는 이런 되게 추상적인 존재로 파악했을 땐 파눌루가 할 수 있는 건 아마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을 현실적인 존재로 어떤 구체적인 병에 고통받는 존재로 봤을 때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달라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리스트에 나오는 광신도와 구체적이게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되게 멋있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치료를 받지 않잖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고통에서 구원을 받되 나는 이제 나의 신념을 밀고 나가는 그쵸. 사람인 거잖아요. 음. 그 부분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우리 또 중요한 지식이 하나 있잖아요. 리웨라는 지식이. 네. 리웨라는 지식인에 대해서는 혹시 좀 뭐 생각하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저는 근데 그 결국에 이 페스트라는 이야기를 쓴 사람이 리웨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기록자가 그렇죠. 본인이라고 네, 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의사로서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도 이제 그 의사로서 가진 지식인의 역할이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식인이라는 건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도 지식인의 역할이니까. 왜냐하면 또 이제 제가 글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기도 하니까 이제 혹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나도 꼭 이런 기록을 남겨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기록을 남기는 게 왜 지식인의 그 과제 중에 혹은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역사란 과거와의 대화다. 뭐 이런 말 있을 때 과거랑 대화거리가 많아지게 하는 게 결국에 이런 기록들이니까. 그래야만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가 범했던 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네 그런 것. 저희 그래서 이번에 나온 종길이 티셔츠에 써있더라고요. 단지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거. 그쵸. 그 말도 지금 떠오르네요. 네. 여기 지금 티셔츠 보이시죠? 구입하라는 건 아니고. 오포인트 오포인트. 혹시 리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얘기하고 싶으신 선생님 혹시 있습니까? 저는 일반적인 사람은 리웨처럼 대처를 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처음 딱 나왔을 때도 너무 담담하고 맞아요. 그리고 종식됐을 때도 혼자 이건 언젠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아내의 죽음과 친구의 죽음을 겪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정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음.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만을 계속 완수해 나가는 그런 인물? 리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파눌루는 약간 종교가 있었기 음.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읽으면서 리에는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진짜 리에였으면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쳐서 이 페스트라는 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 자기는 결국 수정했던 사람 2명을 다 잃었잖아요. 그런 거였으면 좀 페스트를 더 옮기는 사람이 됐다거나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담담하게 오히려 이제 그 두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에가 이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좀 감정이 좀 담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뭐 시선이나 이제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고 했던 인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리에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네.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대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있으면 오히려 더 감정이 격해지지 않았을까요? 저 이 얘기 하시면서 또 다른 얘기 조금 멀리 네, 나가요. 너무 생각이 나서 네. 그 현장에 있으면 일상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북한하고 휴전 상태라는 거를 우리 다 잊고 살고 북한이랑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이러다 말겠지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는 쟤는 어떡하냐, 쟤네 전쟁 난데 막 이런다는 거예요. 외신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 아니었을까? 저도 그래서 캐나다에 있을 때 진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전쟁을 피해서 대피왔냐고. 난민입니다. 거의 듣기 요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네. 마스크 그렇죠. 쓰라 그런다고 막 네. 경찰차 맞아, 불태우는 맞아. 거 맞아요, 보면 맞아요. 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이러잖아요. 근데 유럽은 우리나라가 이거 마스크 쓰고 줄 서서 이제 딱 투표하는 걸 보잖아요. 니네는 전체주의 국가냐 그러면. 아,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익숙해지면은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동요가 덜해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리의 모습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함하니까 생각나는 좀 뭐 사람들이 있네요. 그 하이데거라는 학자가 그 얘기하잖아요. 일상성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는 평소에 일상에 젖어 있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당연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리웨 같은 경우에는 그 일상에서 사실은 리웨한테 당연한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여기 보다 보면 리웨도 적응이 안 된다고 나와요. 맞아요. 계속 불만하고 맞아요. 계속 힘들어한다는 부분이 나오긴 하거든요. 적응은 안 되지만 받아는 들이는 것 같아요. 뭐 내 아내가 죽거나 또는 친구가 죽었어도 헬스 때문에 죽었구나. 그냥 그 전에 봤었던 다른 희생자랑 그렇게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닐까. 저는 일상 얘기를 하려면은 오히려 그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랑이라는 인물은 어쨌든 그 패스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런 일상 속에서 자기 역할을 최대한 잘 했을 때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그 타격이 더 적기도 하고 그리고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카미가 걸렸다가 납치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소설에서 번역마다 다르긴 한데 성실성이라고 하는 맞아요. 그거를 잘 지켰었던 게 사실 리웨랑 그랑이잖아요. 그랑, 그렇죠. 근데 리웨는 아예 걸리지도 않았고 네. 그랑 같은 경우에는 걸렸다가 나왔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보여주려고 카미가 그런 인물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일상 얘기 나오니까 우리가 좀 그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데거한테는 일상에 익숙해진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웨 같은 사람이 책의 묘사를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리웨가 굉장히 성실한 인물같이 보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기계적인 인간으로도 보이거든요. 하이데거는 이거 비본래적 실존이라고 할 거예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일상에 빠져서 하던 거 그냥 계속 운동선수가 루틴 돌리듯이. 근데 까미가 보는 일상이나 빠미가 보는 삶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제 카미가 쓴 다른 에세이인 시지프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시지프스가 잘못을 해가지고 신한테 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벌이 이만한 산이 있으면 그 산까지 엄청나게 무거운 바위를 이렇게 올려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산이니까 꼭대기에 닿으면은 다시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이제 돌이 굴러 내려가고 이 시지프스라는 사람은 다시 내려와서 그 돌을 또 굴려야 돼요. 또 돌이 내려가고 또 굴리고 또 굴리고 또 굴리고 하는 게 이제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거든요. 돌을 굴리는 행위가 리웨한테 있어서는 환자들을 돌보는 거고 그랑은 이제 자기가 맡아야 되는 어떤 그런 진료 기록 같은 거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카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돌 굴리는 게 아무 의미 없는 행위지만 그거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굴리는 시지프스를 위대한 인간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패스트라고 하는 부조리한 상황에서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게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올라갔다 돌 떨어지면 또 우리 그거 하라 그러면 엄청 화날 것 같지 않아요? 네. 군대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시지프스 신화에서 돌 전형적인 무임이죠. 근데 까미는 여기서도 그 돌을 옮기는 행위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으신지. 이따가 생각을 해보니까 페스트는 저한테 제2의 사춘기다. 진짜 제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세계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페스트는 저한테 제2의 사춘기다. 박수 한번 치시죠.